안녕하세요. 강남의사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이전에 얼굴 피부 노화 분석 기준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꺼짐, 두 번째 처짐, 세 번째 주름, 네 번째 탄력, 이렇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노화가 진행되는지 진단할 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4번째 기준인 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기준인 꺼짐이나 처짐, 주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탄력이라고 하면 피부 처짐, 주름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탄력은 쉽게 말해 피부가 얼마나 단단하냐, 무르냐 정도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무공처럼 만지면 팽팽하고 누르면 들어갔다가 폭 다시 튀어나오듯이 탄력이 높은 것이 되겠고요. 밀가루 반죽은 어떤가요? 최대한 팽팽하게 반죽을 한다 해도 만져보면 말랑말랑 무릅니다. 눌러도 다시 튀어나오지도 않고요. 아기들 피부는 만지면 팽팽하고 노인의 피부는 무릅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개인차가 있어서 탄력이 좋은 피부는 만지면 그 감촉이나 질감이 팽팽하고 매끈합니다. 하지만 탄력이 없는 피부는 무르고 말랑말랑하게 얇게 느껴지는 피부가 있습니다. 탄력은 노화의 증상이지만 타고난 피부 타입도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탄력 저하는 주로 많이 움직이는 부위, 입가 또는 눈가에서 잘 나타나고 목이나 손의 피부에서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탄력 저하는 얼굴의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탄력 저하가 진행이 돼서 주름이나 처짐 등 다른 증상으로 연관돼서 나타나면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는 겉에서부터 표피와 진피, 피하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층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표피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바깥쪽 피부인 표피는 그 두께가 감소하고 피부를 회복시키는 재생 능력과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기능이 점차 감소합니다. 각질세포 차이를 채워주는 중요한 피부의 지질 성분이 감소하고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세라마이드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장벽 회복에 필요한 각종 효소의 활성도 감소하게 되면서 점차 피부의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보습 인자가 감소해서 표피의 수분이 감소하고 피부는 점차 건조해집니다. 다음은 진피의 변화입니다. 표피 바로 아래 조직인 진피는 나이가 들수록 두께가 얇아지고 장력이 감소하며 힘이 없고 무른 피부가 됩니다. 얼굴의 피부 두께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5에서 2mm 정도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얇아지게 됩니다. 부위별로는 자주 움직이는 부위의 피부가 더 잘 얇아지는데 눈꺼풀이 가장 얇고 눈가 쪽 관자놀이 부위의 피부도 얇습니다. 반면에 두꺼운 부위는 앞광대 부위, 볼 부위, 코끝 부위는 피부가 두껍습니다. 세포로 가득 차있는 표피와는 다르게 진피의 대부분은 세포가 없는 세포의 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피부 건조 중량의 75%를 차지하는 콜라겐입니다. 1형 콜라겐이 85%, 3형 콜라겐이 1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은 점차 감소하고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 아세포의 활성이 감소하여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양이 줄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라는 효소가 증가해서 콜라겐 분해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콜라겐의 양은 줄어들고 작고 쪼개져서 길이도 짧아지고 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콜라겐 외에 탄력섬유도 나이가 들수록 그 양과 직경이 감소하고 작게 분절됩니다. 또한 자외선에 노출돼서 광노화된 피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탄력섬유가 침착되어 일광탄력섬유증이라는 노화소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피의 기질에는 히알루론산을 포함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물질의 조성에 변화가 오고 그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하층의 변화입니다. 진피 아래층인 피하층은 피하지방과 섬유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방조직은 그 양이 점차 감소하고 지방조직의 분포가 변화합니다. 지방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아래쪽은 불룩해지고 그 위쪽은 볼륨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피하층에도 콜라겐으로 구성된 섬유 조직이 있는데요. 바깥쪽으로는 진피의 콜라겐과 연결이 되고 안쪽 깊은 곳으로는 지지인대라고 하는 인대 조직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섬유 조직이 탄탄해야 조직이 하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피부를 단단히 지지해 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지지해 주는 힘도 점차 약해지고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치료는 주로 피부의 탄력을 올리게 되는, 즉 힘이 없이 무른 피부를 좀 더 팽팽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탄력 치료 시에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꺼짐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을 하는데, 이렇게 채워주면 볼륨이 살아나면서 피부 탄력도 팽팽해 보이는데요. 이것은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 팽팽해지듯이 볼륨을 채웠기 때문에 팽팽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 탄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채워주는 시술 외에 실제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즉, 피부 속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피부 겉에 탄력을 개선시켜줘야 합니다. 피부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에너지 장비를 이용하는 치료와 주사를 이용하는 치료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장비로는 고주파 장비가 있습니다. 고주파 열을 피부로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써마지, 엑세트 프라임, 인모드 등의 장비가 있고, 바늘로 찔러서 바늘을 통해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속으로 전달하는 인트라셀, 포텐자, 시크릿, 실펌 등의 장비도 있습니다. 고주파가 아닌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피코 레이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다양한 롱펄스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 탄력을 올리기도 합니다. 주사 시술로는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는 다양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성분의 약물들이 진피나 피하에 주입되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탄력을 올리게 됩니다. PLA라는 폴리락틱 액시드 성분으로는 에트레벨, 주베룩, 레니스나, 스컬트라 같은 약물들이 대표적이고요. 최근에 PDO 성분이나 PCL 성분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물광주사라고 불리면서 많은 인기를 끌어왔던 주사 시술도 히알루론산을 피부로 넣어서 피부에 수분을 끌어들이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효과를 보는 그러한 주사 시술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치료들이 피부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노화 분석 네 번째 편인 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화의 네 가지 증상인 꺼짐, 처짐, 주름, 탄력 저하는 따로따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복합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는 각각의 증상에 따라 치료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고 치료가 필요한 주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노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해서 그 증상과 정도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